오늘은 여러분 새로운 리더십, 성품 리더십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품 리더십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보시죠? 예. 7년 전에 제가 이 성품으로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어린이 교육부터 교육을 시작하였는데요. 많은 분들이 성품을 가르치면 아이들이 변하나요? 성품이라는 게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가르쳐야 되지요? 성품이 가르친다고 좋아집니까? 유전 아닙니까? 이런 질문들 참 많이 했어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하고 계시죠? 네. 그런데요, 제가 7년 동안 느끼고 경험한 바로는 이 성품 교육을 통해서 성품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굉장한 리더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성품 리더십이라는 단어로 이제 우리가 리더십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리더십이 무엇일까요? 오늘 가장 좋은 리더십, 성품 리더십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품 리더십 중에 공감의 리더십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리더십이요? 공감의 리더십. 네, 공감의 리더십. 처음 들어보는 소리죠? 네. 여러분, 공감해 본 경험 있으세요? 다른 사람의 마음과 다른 사람의 생각에 그렇습니다 라고 공감해 주는 것. 이게 바로 리더십이 된다는 그런 뜻인데요. 여러분 신기하죠? 그게 어떻게 리더십이 될까? 오늘 저와 함께 리더십 교육을 받으러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참 리더가 된다는 것은 통솔력이 있다. 이렇게들 얘기하죠. 그래서 통솔력, 무리를 다스리거나 이끌어가는 지도자로서의 능력, 이것을 우리는 보통 통솔력이라고 합니다.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자녀들이 이 다음 커서 아니면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통솔력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하시죠? 네. 네, 많은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통솔력 있는 그런 지도자로 영향을 끼치면서 사는 이런 사람들로 키우고 싶어하는 열망들이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누구나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리더십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로 리더십이라는 것이 뭘까요?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인의 잠재력을 극대화해서 다른 사람과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좋은 방향으로 비전을 제시해주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 성취가 성공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발휘해 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리더십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공부 가르치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 그 좋은 것들로 아주 아낌없이 뒷바라지 해주는 이유가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리더십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서 사람들에게 영향력 끼치고 또 자기 자신을 극대화시켜서 아주 성공하는 그런 사람들로 우뚝 서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으신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리더십 중에 가장 영향력 있는 리더십, 그것은 바로 성품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성품 리더십을 어떻게 정의를 내렸냐면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성품 리더십이란 성품 좋은 지도자가 자신의 좋은 성품으로 다른 사람의 생각, 감정, 행동의 변화를 일으켜서 그들이 더 좋은 가치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좀 어렵습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성품이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할 때 저는 이렇게 정의를 좀 단순하게 그러나 명쾌하게 정의를 좀 내렸는데요. 성품이란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 감정, 행동의 총체적 표현이다. 이렇게 저는 정의를 내리고 이 교육으로 아이들이나 또 우리 어른들의 생각을 더 좋은 가치로 또 감정을 더 좋은 감정으로 더 좋은 행동으로 표현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교육, 그런 운동들을 제가 펴왔는데 이것들이 이렇게 모여서 성품 좋은 사람이 돼서 이렇게 성품 좋은 그런 더 좋은 가치로 생각과 감정과 행동을 이렇게 잘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 성품 좋은 사람이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은 지도자가 됩니다.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모여요. 왜 그러냐면 많은 연구 결과 사람들이 진짜 좋아하는 리더십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품 좋은 사람이에요. 한 설문지에 의하면 당신의 지도자에게 어떤 모습을 보고 싶습니까? 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은 부분이 정직한 지도자 원합니다. 성품 좋은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인성 좋은 지도자가 좋겠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사람들이 본인들의 지도자는 성품 좋은 지도자가 되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공부 잘하는 아이를 키우는 것보다 성품 좋은 아이로 키우면요, 그 아이는 가만히 있어도 지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오죠. 그리고 무슨 일이 생기면 이 사람이요. 왜 그러냐면 이 성품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품 좋은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이 사람에게서 펼쳐지는 이 리더십은 다른 사람에게 생각, 감정, 행동에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잘못 생각하고 있을 때 아니야, 더 좋은 생각이 있어. 다른 사람이 우울한 감정이나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표현할 때 아니야, 더 좋은 그런 긍정의 감정들을 가르쳐주고 그걸 펼쳐나가고, 또 무례하고 폭력적이고 그리고 그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이 성품 좋은 지도자는 어떤 행동이 더 좋은 행동인지, 그리고 사람들에게 더 예의 바르고 그리고 더 영향력 있는 행동들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런 영향력을 끼쳐주는 리더십, 이것이 바로 성품 리더십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성공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자녀들도 이런 사람 만들고 싶으시죠? 네. 그러면 그 성품 리더십 중에 오늘은 제1편 공감하는 리더십, 다시 말하면 공감의 리더십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요, 그 리더 그러면 이런 이미지를 가졌어요. 강력한 이미지. 그러니까 결단력 있어야 리더가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단호하거나 추진력이 있어야 좋은 리더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어떤 그 강력한 이미지를 갖고 카리스마 있고 그런 그 리더가 저 사람 진짜 대장감이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추종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요즘의 시대는 굉장히 감성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다양화된 시대고, 그리고 개성의 시대예요. 그리고 하이테크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이런 그 인성의 개념을 내포하고 있는 이 성품 리더십이 더욱 필요로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이때 진짜 필요한 리더십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람을 이해할 줄 아는 능력이 있는 사람, 또 마음을 서로 열어서 공감해주고, 또 내가 말할 때 그렇다고 말해주고, 무엇을 말하는지 같이 공감해주고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리더십, 이것이 정말 이 시대가 원하는 리더십인 거예요. 그래서 그 21세기의 강력한 지도력은 어떻게 보면 감성지수 높은 지도자다라고 말들 합니다. 그래서 이 감성지수 높은 지도자가 무엇일까요? 바로 공감할 줄 아는 리더십, 공감의 리더십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그동안의 교육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 교육의 현장에서 보면서 깨달은 것은 뭐냐면, 가정이나 학교나 또 사회나 개인이나 결국 그 차이가 어디에서 나냐면 성공의 차이는 성품에서 나고 성품으로 결정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품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여러분 너무 많이 깨닫고 여러분도 매일매일 느끼고 있죠. 네. 여러분 오늘도 옆에 있는 사람의 성품 때문에 고민한 적 있으세요? 아마 여기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나의 성품 때문에 괴로운 사람도 있고, 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저 사람은 왜 정말 성깔이 저래 뭐 이러면서 성품이 없으면 성깔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갈등하면서 세상을 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감정, 우리들의 행동을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모르고, 또 다른 사람들의 그런 표현들 때문에 우리가 많이 힘들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자, 어때요? 성품이 보입니까? 뭘 보입니까? 성품은 안 보이고 성깔만 보입니까? 네. 우리가 이렇게 그 부모로부터 타고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을 기질이라 그래요. 이 기질은 유전적인 요소가 강합니다. 부모로부터 타고난 것이죠.
그런데 다 장단점이 있어요. 뭐 누구 기질은 좋고 누구 기질은 나쁘다 안 그래요. 이 기질이 이렇게 표현되는 게 성질, 성격, 성격을 먹겠습니다. 성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격은 유전의 요소가 이렇게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런 기질의 요소가 내 안에 있는 그런 그 내면적인 그런 타고난 유전의 요소들이 표현되는 게 성격이에요. 근데 이 성격은 어떤 성격은 좋고 어떤 성격은 안 좋은 거 아닙니다. 그 성격은 다 장단점이 있어요. 똑같지 않죠? 네. 어떤 사람이 이 성격이 좋으면 어떤 사람은 또 이면이 좋고 또 어떤 사람이 이면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또 그 사람은 또 다른 이쪽 면에서 장점이 있는 것처럼 모든 성격은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교육과 이런 더 좋은 그런 환경과 경험으로 우리의 성격의 그런 단점들을 보완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말하는 성품 교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그 성격에다가 나의 단점은 보완하고 나의 장점은 강점으로 키우는 그런 교육이 바로 이제 우리가 자녀들에게 성품 교육을 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세상을 사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리더십이 돼서 다른 사람들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베이컨이 그런 말 했어요. 아는 것이 지식이 힘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열심히 가르치려고 애쓰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우리가 왜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치려고 들고 왜 그렇게 그 아는 것을 높이려고 할까요? 결국 목표는 딱 한 가지예요. 힘 있는 사람 키우고 싶어 하시는 거죠? 네. 그런데 그 힘이 잘못된 방향으로 갔을 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영향력이 되는데 좋은 영향력이 되기도 하고 아주 치명적인 영향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부모님들하고 그 유태인 그 부모님들하고 특징이 있는데 굉장히 교육에 열심을 품은 부모님들이에요. 특별히 그 어머님들은 굉장히 그 공통점이 있어서 유태인 엄마와 한국의 엄마와 비슷한 점이 많다고 합니다. 근데 차이가 있으면 무엇일까? 유태인 어머님들은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이렇게 공부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겠니?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이렇게 공부해서 네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얼마나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겠니? 이게 바로 지혜의 성품. 지혜의 성품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도록 사용할 줄 아는 능력. 이게 바로 지혜의 성품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얼마나 유익을 끼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리더십인데 우리 부모님들은 한국의 부모님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공부 가르칠 때 너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네 밥그릇이라도 챙길 수 있겠어? 이렇게 교육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다른 차원의 똑같은 교육을 해도 우리는 밥그릇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해서 너 네 밥그릇이라도 챙길 줄 아는 사람 되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결과는 굉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도록 자기 지식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노벨상 받은 사람들이 유태인들이 제일 많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 참 없죠. 우리가 이제부터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킨다는 것, 또 아는 것이 힘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은 네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네가 얼마나 유익을 줄 수 있느냐. 그만큼의 유익을 주기 위해서는 네가 더 많이 공부해야 된다. 이런 차원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고 유익을 주는 것이 바로 성품이에요. 그것이 바로 지혜의 성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품 좋은 사람들로 아이들을 키우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영향력이 되는 그런 성품 좋은 리더십이 되기 때문에 리더십의 차이는 바로 뭡니까? 성품. 네, 그렇습니다. 바로 성품입니다. 제가 성품으로 영향력을 끼친 두 사람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은 프리드리 프레벨. 여러분 프레벨 아세요? 네. 프레벨 많이 있죠. 여기 이분입니다. 이분은 독일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아주 5 형제 중 막내로 태어나서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태어날 때 9개월 만에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양어머니 밑에서 굉장히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많이 야단 맞았겠죠. 그리고 구박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절대로 바깥에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우울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마음껏 뛰어놀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그래서 한 가지 꿈을 갖게 됐습니다. 나는 이 다음에 커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돼야지. 나처럼 이렇게 불행한 어린 시절을 갖는 그런 사람은 더 이상 없어야 돼. 이 사람은요, 세계 최초로 유치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그런 정원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킨더가든을 만들어서, 유치원. 그래서 아이들이 어린 시절 행복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영향력을 끼친 그런 좋은 성품의 리더십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또 소개할게요.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아돌프 히틀러. 저는 그 아우슈비츠 지난번에 여행을 한번 가서 그 600만 명을 유태인들을 그 죄 없이 죽음으로 몰아간 그 현장을 가서 보게 되었는데 정말 끔찍하더라고요. 이 사람도 역시 어린 시절,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 시절 행복하게 보내야 합니다. 행복하지 않으면 성품이 아주 나쁜 영향력 갖게 됩니다. 이 아돌프 히틀러도 굉장히 그 어린 시절을 불행하게 지냈어요. 특별히 이 아버지가 굉장히 많은 구박을 하고요. 심지어는 채찍으로 때렸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많은 그런 반항심과 그리고 안가품, 그리고 증오감을 키우면서 자랐죠. 결국 이 사람 여러분 어떤 일을 했나요? 전쟁을 일으켰고 수도 없는 600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갔던 그런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영향력을 끼치는데요. 좋은 성품을 가지면 좋은 영향력, 또 나쁜 성품을 가진 사람은 나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우리 자녀들 무조건 지도자 되라. 넌 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너무 막 이렇게 키우지 마세요. 우리가 막 힘 하면서 여러분들이 막 그냥 힘을 소유한 사람 키우려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엉뚱한 힘 소유하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 아이들이 크면 말이죠. 폭력을 휘두르고 절제하지 못하고 그러면서도 뭔가 영향력은 끼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그냥 너는 대장이 돼야 돼, 영향력을 끼쳐야 돼, 그렇게 해서 네 밥그릇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냐 막 이러면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건강한 영향력, 정말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영향력, 이런 성품으로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모님들이 되셔야 이 아이들이 진짜 성공하는 거지. 너 공부 잘해야지. 너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뭐가 될래? 너 연봉 얼마짜리 될래? 이러면서 이렇게 계속 아이들에게 이런 스트레스 주고 또 이런 아이들의 마음속에 행복하지 않은 그런 영향력을 자꾸 심어주면 이 아이들이 부모님의 소망에 따라 힘은 소유하고 싶은 그런 욕구는 큰데 환경은 안 따라주고 현실 안 따라줄 때 어떤 사람이 돼요?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어때요? 이 시대가 굉장히 혼란의 시대, 어려움의 시대, 그리고 참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정말 우리나라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어른들부터 정말 우리가 다시 똑바로 생각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이들에게 성품, 성적 이런 것을 아이들 스트레스 줄 게 아니라 나부터 변화되는 거예요. 나부터 정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고 우리가 먼저 결심하는 것이 우리 자녀들이 정말 성품 좋은 지도자가 돼서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하는 아주 최첨단의 길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성품 리더십을 소유한 지도자, 어떤 사람인가? 성품 리더십이란 자신의 좋은 성품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생각과 감정,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좋은 가치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동기를 유발시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성품 리더십입니다. 제가요, 성품 리더십은 어른만이 갖는 게 아니에요. 아주 어린 아이들도 좋은 성품의 리더십을 갖게 되더라고요. 제가 저희 그 프로그램에 긍정적인 태도, 그래서
그래서 긍정적인 태도란 어떠한 상황에서도 가장 희망적인 생각, 말, 행동을 선택하는 마음가짐이라고 아이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그걸 배웠습니다. 그런데 7살짜리 남자아이가 이 긍정적인 태도를 배웠잖아요. 좋은 성품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집에 갔는데 엄마가 애기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엄마도 싸우죠? 네. 여러분도 싸우지 않습니까? 네. 근데 누가하고 싸우고 있냐면 자기 동생하고 싸우는 거예요. 4살짜리 자기 동생이 이렇게 그냥 쉬를 쌌는데 이제 배변 훈련을 하다가 보니까 배변통에다가 배변을 쌌는데 이걸 안방에 이렇게 싸서는 놓았는데요. 얘가 막 뛰어다니다가 이걸 발로 쳐버렸어요. 그랬더니 이게 어떻게 됐어요? 쫙 쏟아졌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합니까? 시작. 네, 막 이게 뭐냐, 막 소리 지르고, 그죠? 예, 너 화장실에 가서 쉬를 해야지. 왜 여기다 쌌어? 이러면서 이제 막 엄마가 소리 지르고 화가 잔뜩 났어요. 내가 못 살아! 하면서 이제 걸레질을 하는데, 7살짜리 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엄마, 생각 좀 해보세요. 만약에 동생이 쉬 안 하고 응가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때 엄마가 가만히 생각하더니, 얘 생각하기도 싫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잘 생각하고 말해. Stop, 멈추세요. Think, 생각해. Choose, 선택하고 말해.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건요, 이 아이들이 저희 성품학교에서 배운 거예요. Stop, think, choose. 좋은 성품을 하는 단계. 이거 법칙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좋은 성품을 가진 부모님 되시려면 한번 연습해 보세요. 절 따라해 보세요. Stop. 멈춰요. Think. 생각해요. Choose. 선택해요. 좋은 성품은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좋은 성품을 선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화난다고 화를 확 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멈춰야 되는 거예요. 멈춰요. 우리가요, 모든 동물들도요, 자극이 팍 오면은 팍 반응해요. 확 누가 공격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더 크게 공격하죠. 네. 이런 반응을 보여요. 그런데 우리는 만물의 영장이잖아요. 예, 그렇죠? 예. 우리는 지도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대응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스탑, 멈춰서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더 좋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한 다음에 더 좋은 생각을 선택하고 더 좋은 감정을 선택하고 더 좋은 행동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가요, 비록 7살짜리 아이지만 이 아이는 성품 리더십을 갖춘 사람이 됐어요. 그죠? 네. 자기 어머니에게 더 좋은 생각을 하게 했잖아요. 영향력을 끼쳤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저희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이제 나도 성품을 배워서 내 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어야겠다. 이게 바로 영향력이라는 거죠.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할까요? 네. 제주도의 그 한 아버지가 양어장을 운영하시다가 이 양어장이 이 물고기가 다 죽어 있는 것을 직원들이 발견했어요. 그 원인은 이 산소호흡기가 빠져 있었던 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산소호흡기가 빠져 있으니까 물고기가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물고기가 다 죽어서 둥둥둥둥 떠 올라 있을 때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장님이 이제 직원들에게 연락을 받습니다.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양어장의 모든 물고기가 다 죽었습니다. 산소호흡기가 빠져 있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때 이분은 가슴이 철렁. 왜냐하면 이 양어장을 돈을 한 2억이래나 이렇게 큰 돈을 빌려가지고 이걸 만든 건데, 이 양어장을 이걸 잘 물고기가 발딱발딱 살아서 이것을 화로회로 말입니다. 이렇게 싱싱하게 내보내야 정말 돈도 벌고 좋은 일이 벌어질 텐데 물고기가 다 죽었으니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분은 아주 절망이 됐습니다. 이거 큰일 났구나 하면서 아주 절망이 되고 이제 부정적인 생각이 확 몰려왔다 그래요. 그때 이 사람이 일어나서 비틀비틀 이제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할 때 아주 6살짜리 딸아이가 막 뛰어오더니 아빠 알지? 아빠가 뭘?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더래요. 아빠, 긍정적인 태도.
긍정적 태도란 어떠한 상황에서도 가장 희망적인 생각, 말, 행동을 선택하는 마음가짐. 이러면서 막 뛰어가더래요. 그 아빠가 아주 부정적인 생각이 막 들어서 이제 나는 큰일 났다. 나는 다 망했다. 내 인생 끝이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이 딸이 달려와서는 이렇게 말해준 거예요. 그 소리를 들은 이 아빠가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큰일 날 뻔했구나. 내가 어떤 생각을 했나. 이러면서 이 부정의 감정을 긍정적인 감정으로 바꾸게 됐어요. 그리고 그는 아주 용기 있게 잘 이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상황을 다 해결한 다음에 그리고 이 딸아이가 다니는 그런 어린이집 원장님에게 찾아와서 우리 아이에게 좋은 성품을 가르쳐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고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 6살짜리 여자아이가 나이는 어리지만 어때요? 좋은 성품에 영향력을 끼쳤어요. 이것이 바로 성품 리더십입니다. 이렇게 잘하는 아이들이 이 다음에 뭐가 되겠어요? 훌륭한 사람이 됩니다. 정말 지도자가 됩니다. 이게 지도자죠. 예, 다른 사람들을 옳은 길로 가게 하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바른 생각을 갖게 하고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더 좋고 행복한 감정을 갖게 하고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더 옳은 행동, 더 좋은 행동들을 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끼치는 리더십. 무슨 리더십이라고요? 성품 리더십. 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꼭 심어줘야 될 리더십입니다. 이러면요, 뭐가 바뀌냐면 아이들의 생각이 바뀌어요. 그리고 아이들의 감정이 바뀌어요. 아이들의 행동이 바뀌어요. 이런 사람들이 더 좋은 생각, 더 좋은 감정, 더 좋은 행동으로 더 좋은 가치관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사람들이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공감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공감 잘하는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공감 리더십을 갖게 하려면 첫째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배려할 줄 아는 능력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거 갖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깨달아야 돼요.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다른 사람들하고 이런 정서적인 갈등을 피하고 상대방에게 상처 주지 않는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능력. 이렇게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거 필요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것을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자기 능력이 돼서 정말 다른 사람들과 정서적으로 공감하고 관계를 맺고 잘 표현할 줄 아는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부모님들이 고민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관계를 잘 맺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점점 우울함을 선택하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OECD 국가 중에 청소년 우울증이 1위인 나라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청소년 자살률 1위인 나라가 돼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점점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 못하고 두문불출하고 혼자서 인터넷 중독에 빠져있는 자녀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일찍부터 이 다른 사람과 공감할 줄 아는 능력을 우리가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그런 경험들을 주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 공감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어린 아이, 여러분 자녀들 이제 막 세상을 배워나가는 그런 아이, 그런 어린 자녀일 때 손을 잡고 이제 걸어갑니다. 그런데 아이가 엄마 저 할머니 좀 봐, 저 할아버지 좀 봐, 너무너무 추운데 저렇게 신발도 안 신고 얼음바닥에 앉아있네, 엄마 너무 불쌍하지, 이렇게 말한 경험 있으세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아마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똑바로 봐. 그러니까 너 공부하라는 거야.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돼. 여러분 그런 적 있죠? 가슴에 손을 얹고 그러면서 그래서 엄마가 너한테 공부하라는 거야. 에? 어떻게 할 거야? 공부해서 편한 데서 살 거야. 공부 안 해서 저렇게 거지 될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그 아이가 다른 사람의 그런 불행, 다른 사람의 고난,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고 이렇게 공감하는 그런 좋은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순간 딱 방해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아이들이 그때 만약에 우리 반응이 정말 그렇구나, 정말 춥겠다, 이렇게 그 아이 말에 공감해주면 이 아이가 공감이 뭔지를 경험하게 됐을 거예요.
그리고 계속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면서 거기에 어떤 반응을 보여줬으면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너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뭐 이런 거라도 해서 단돈 1,000원이라도 주고 갔으면 아니면 100원이라도 주고 가는 모습을 아니면 따뜻한 차라도 한 잔 뽑아서 주는 모습을 부모로부터 봤다면 아이는 그때 각인이 돼요. 이렇게 어려운 사람 있으면 우리 엄마처럼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게 바로 공감 인지 능력이 확 생기고 그런 공감의 지도력을 배울 수 있는 엄청나게 좋은 기회인데 우리가 많이 놓쳤어요. 우리는 그냥 뭐 하는 아이로 키우고 싶었어요? 공부 잘하는 아이. 그래서 그냥 성취가 잘 되는 아이를 키우려고 우리가 많이 노력했지만 사실 성품이 되어야 성취도 일어나는 거예요. 성품 좋은 사람이 학업 능력도 좋아진다라고 하는 많은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그 공감인지 능력은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 어떤 성품으로 보여지냐면 여러분이 좀 화면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공감인지 능력은 이런 성품으로 나타나집니다. 아주 좋은 성품인데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경청, 긍정적인 태도, 기쁨, 배려, 감사, 순종. 멋있죠? 이런 단어만 들어도 우리 마음이 행복해지지 않아요? 그 이유는 우리 모두가 공감받고 싶어하는 욕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내 마음을 좀 이렇게 알아줬으면 좋겠고 나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지만 잘 안 되죠. 그러면 도대체 경청이란 뭘까? 경청이란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잘 집중하여 들어 상대방이 얼마나 소중한지 인정해주는 태도가 바로 경청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경청이 바로 공감인지 능력이 다른 사람이 말할 때 고개를 끄덕거려주고 그렇군요 라고 말해주고 눈을 쳐다보고 반응해주는 사람 공감 능력 높아지는 사람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먼저 엄마 하면은 왜 그러니 딱 눈을 쳐다봐줘야 돼요. 근데 우리 어떻게 해요? 엄마 바빠 설거지 하면서 엄마 전화하고 뭐 이러니까 아이들이 이 공감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놓고 우리 야단 많죠. 너는 왜 선생님 말씀 안 들어? 이거 한 번만 잘 들었으면 공부 잘했을 텐데. 그런데요, 경청하는 성품이 있어야 공부도 잘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집중하여 들어. 그래서 우리가 먼저 집중하여 들어보는 그런 태도들을 갖는 거 중요하겠죠. 그리고 긍정적인 태도, 아까 했죠. 그리고 기쁨. 기쁨이란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환경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을 유지하는 태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쁠 때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진짜 어려울 때도 즐거운 감정을 선택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성품 좋은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배려입니다. 많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 배려의 성품을 가장 좋아한대요. 그리고 가장 받고 싶어하는 그런 것이 바로 이 배려인데 또 제일 안 되는 게 배려래요. 배려란 나와 다른 사람 그리고 환경에 대하여 사랑과 관심을 갖고 잘 관찰하여 보살펴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공감하는 지도자들이 할 수 있는 태도예요. 그리고 감사입니다. 감사는요, 마음속에 느끼는 것만이 감사가 아니에요. 감사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준 것이 무엇인지 인정해 줘야 돼요. 그래서 그 고마움을 인정해 주고 그것을 말과 행동으로 잘 표현해 주는 사람이 이게 바로 감사예요. 근데 우리는요, 감사 속으로만 느낍니다. 그래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이런 말은 잘해도 구체적으로 말과 행동으로 어떻게 그 고마움을 표현해야 되는지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마울 때 우리가 감사하다고 표현해 줄 줄 아는 것이 바로 리더십입니다. 여러분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내 옆에 앉아 계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한번 표현해 보세요. 시작. 네, 우리가 이렇게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부모님으로서 정말 공감의 리더십을 표현하려면 오늘 집에 가셔서 여러분 자녀에게 이렇게 말해 주셔야 돼요. 엄마는, 아빠는 네가 내 아들인 것만으로도, 네가 내 딸인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해. 이렇게 표현하면 이때가 바로 아이들이 굉장한 자존감이 팍 생기면서 부모와
자연스럽게 공감이라고 하는 엄청난 리더십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한번 연습해 보시겠어요? 자, 이거 갑자기 이 성품이라는 게, 네, 이게요, 여러분 쉬운 일 같지만 안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안 되죠? 예, 하고 싶지만 이 몸에서 안 따라주고, 우리 생각에서 안 따라주고, 우리 감정이 자꾸 내가 원하지 않는 쪽으로 흘러가고, 우리 행동이 나도 모르게, 그래서 자꾸 불협화음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꾸 우리 성품을 길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생각이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행동이요, 예, 계속 21일 동안 하면 이게 버릇이 돼요. 그래서 아주 똑같은 행동 계속 해보세요. 버릇이 됩니다. 근데 이 행동이 또 계속 60일을 하면요, 습관이 돼버려요. 그리고 그것이 또 계속하면 뭐가 돼요? 성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품은 바로 나의 운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버릇을 만들고 또 습관을 만들고 성품을 만들지만요, 결국은 내가 만든 그 성품으로 인해서 성품이 나를 또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품을 가르칠 때 60일을 가르칩니다. 한 성품을 2달 동안 집중적으로 가르쳐요. 왜 그럴까요? 60일의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경청이라는 성품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려면, 예, 다른 사람이 말할 때 잘 집중하여 듣는 거야. 다른 사람이 말할 때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잘 집중하여 들어 상대방이 얼마나 소중한지 인정해 주는 거야. 한 번 말해가지고 애가 안 돼요. 그것을 경청이란 눈을 쳐다보는 거야. 말하는 사람이 그 말에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공감을 표현해 주는 거야. 때로는 그렇군요, 이런 말도 표현해 주면 좋아.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는 거야. 이거를 몇 개월을 가르쳐야 돼요? 60일이에요. 한 성품을 60일 동안 가르칠 때 그게 몸의 습관이 돼요. 그러니까 분명한 태도들을 가르쳐주면 이 아이들이 좋은 성품이 몸에 배서 그 성품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공하게 되겠죠? 네. 그리고 순종도 좋은 성품입니다. 순종이란 나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의 현명한 지시에 좋은 태도로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요, 어렸을 때 하지마, 그거 안 돼 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네 하고 순종하는 것을 배운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도 선생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회에 나가서도 법과 질서에 순종해요. 그런데 이런 한 번도 이런 자기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그 지시들을 순종해 본 경험이 없는 사람, 좋은 태도는 뭐예요? 즉각적으로 기쁘게 완전하게 정말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 이런 그 연습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건성으로, 그래서 요즘 교실이 무너진다고 하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지시를 해도 그 지시를 건성으로 듣고 따르지 않고, 그것은 어렸을 때부터 이런 좋은 성품, 순종하는 성품을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자기 인생에 대해서도 이렇게 순응하는 사람이 되지 못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바로 무슨 능력? 공감인지 능력. 예. 그래서 이 경청을 잘하는 사람, 또 긍정적인 태도로 인생을 사는 사람, 기쁨과 배려와 감사와 순종하는 이런 좋은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공감의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되겠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체적으로 이 공감하는 자녀들로 공감의 리더십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고 싶으시죠? 네. 이제부터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바로 시작이니까 지금부터라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요, 먼저 부모님이 공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뭐 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공감하는 모습. 예, 여러분, 오늘부터는 아이들이 말을 할 때 딱 멈추시고 눈을 쳐다보셔야 돼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그렇구나, 그랬어, 그리고 얼마나 속상했어, 저런, 이런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그 말을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이 그렇게 반응해주면 여러분 자녀가 얼마나 행복할지. 예,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배우자하고 여러분 남편 되시고 여러분 배우자들이 여러분 말씀하실 때 그랬어, 저런, 이렇게 들으시면 여러분 어때요? 살맛 나시겠죠? 네, 살맛 나십니다. 우리 아이들 살맛 나게 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백만장자 되게 하는 게 아니라, 유산 많이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아이들이 말할 때 공감해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녀의 감정을 이렇게 잘 들어주고 조절해주는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굉장히 연구 결과 안정적이고 스트레스가 적고 다른 사람을 또 잘 이해하는 사람으로 큰다는 거예요. 연구 결과에 아주 재미난 연구가 있는데요. 5살 아이들, 그 어린 아이들, 그런 유아들일 경우에 이 아빠 그러면은 뭐 세상에서 제일 큰 사람까지 힘이 제일 센 사람처럼 센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이 시기는 이때 아빠가 직장 갔다 딱 들어왔을 때 이제 자녀가 엄마한테 이렇게 좀 이렇게 엄마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얼굴이 애가 우울해 보일 때 이 아빠가 공감해 주는 거예요. 우리 예쁜 공주 오늘 무슨 일이 있었나? 얼굴이 왜 이렇게 우울해 보이지? 뭐 이런 느낌. 그러면 엄마가 나 떼째줘 이러잖아요. 네. 그때 아빠가 공감해 주면서 아이고 저런 그래서 속상했구나. 이리 와봐. 아빠가 놀아줄게. 이런 말 한마디가 엄청난 그 공감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연구 결과 한 15년 후에 공감인지 능력이 엄청 뛰어난 지도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공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요즘 왜 이렇게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공감을 못할까? 공감할 수 있는 부모님들과의 친밀한 시간이 부족한 거. 굉장히 큰 원인이고요. 그리고 아버지의 부재? 아버지가 너무 직장에서 일하시기 바빠가지고 자녀들하고 이렇게 그 공감하면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적은 게 가장 어려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원 돌리지 마시고 온 가족 앉아서 저녁 식사에 함께 그래서 오늘 어떤 일이 있었니? 저런 너 어려웠겠구나. 저런 속상했겠구나. 굉장히 기분 좋았겠네. 이런 공감의 식탁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감정을 경청해 주는 거예요. 이 경청이라고 하는 말 아까 배웠죠. 이 경청의 성품은 아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잘 집중하여 들어 상대방이 얼마나 소중한지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경청을 잘하면 바로 뭐냐면 사랑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서도 경청하지 않으면 우린 결국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그 자녀들 앞에서 그 부부가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려면 엄마 아빠가 서로 눈을 쳐다보면서 그랬어요. 이래야 돼요. 그런데 보통은 아빠는 텔레비 보고 있고 신문 보고 있으면 엄마가 여보 오늘 이런 일 저런 일 그러면은 여보 당신 듣고 있어요? 듣는다니까 귀로 듣지 눈으로 듣나?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은 그걸 보면서 잘못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딱 멈추고 눈을 쳐다보고 공감해 주는 것이 바로 자녀들에게 집중해서 이렇게 공감을 가르쳐주고 또 이런 자신들의 그런 속에 있는 감정들을 경청해주는 좋은 경험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무례한 행동을 즉시 훈계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무례한 행동을 할 때가 있죠. 네, 그러면 우리들이 마음속에 이걸 지금 말해? 아니면 나중에 크면 저절로 알게 되겠지? 뭐 이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즉시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안 돼. 네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무례하게 하는 거야. 다른 사람은 기분 나빠지는 거야. 생각해봐. 뭐 입장 바꿔 생각해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은 저 아들 셋이에요. 근데 여러분 놀라셨죠? 예. 근데 이렇게 아들 셋 키워보니까요. 얘네들이 꼭 같이 놀면 한 아이를 이렇게 따돌립니다. 농구를 해도 유정이 주지 마, 유정이 못 받아, 막 이러면서 따돌려요. 그러면 뭐 우리 막내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공 받으려고 그러면은 큰 놈들만 막 공들을 주고 받아요. 그럼 제가 즉시 부릅니다. 희종아, 하종아, 네가 만약 유종이라면 어떻게 생각하니? 이런 거예요. 예. 그래서 유종이는 못 받아, 그러니까 주지 마 이런 얘기를 네가 들으면 넌 어떤 기분이야? 이러면 유정이 줘! 막 이러면서 다시 금방 태도를 바꿉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지나가지 말고 네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는 거야 라고 가르쳐주면 그 아이가 그 순간 공감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죠. 질문을 자주 하는데요. 여러분 아이들하고 그 형제끼리 싸움 잘하죠? 예, 저는 애들 셋을 키우다 보니까 아주 그냥 셋이 전쟁을 많이 치렀는데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요? 너 왜 싸워? 막 이러면 애들 뭐라고 대답합니까? 얘가 까불어서요. 형이 때렸어요. 하면서 변명하지요. 네, 우리가 왜 싸우니? 라고 왜 그러니? 이렇게 물어서 그래요. 차라리요. 어떻게 생각해? 무슨 일이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상황과 형편을 말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자기 입장에서 얘기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주는 거.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한쪽 편 들지 않고 그래서 네가 속상했구나. 그래서 네가 화가 났구나. 이렇게 공감만 해줘도 문제 해결은 저절로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왜 싸워? 너 형인데 왜 싸워? 너 왜 동생을 왜 때려? 이러니까 불공평하다고 느껴지고 마음속에서 불만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이제 공감 리더십 여러분 생각하니까 그냥 우리 일상생활에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생각 드시죠? 네. 그런데 우리가 너무 많이 생각하지 못하고 살았어요. 그렇죠? 이 공감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입장을 입장 바꿔 생각해 볼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만이라도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볼 수 있는 힘, 이렇게 되면 우리 아이들이 공감의 리더십을 가지고 정말 이 세상에 멋진 좋은 성품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무엘 스마일즈라고 하는 그 인격론을 쓴 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분은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더 행복한 삶이 되도록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많이 고민했습니다. 더 좋은 사회를 만들려고 자원봉사단들을 만들어서 많은 그런 그 사회봉사단에 참여도 했지만 결국 그는 정말 행복한 삶을 만드는 것은 한 개인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고 성품이 성공하는 그 지름길. 그래서 성품은 성공으로 이끄는 동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성품 가르치셔서 좋은 성품의 지도자, 공감의 리더력 갖고 있는 그런 리더십 있는 사람들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